안녕하세요. 본강좌의 운영자 조대현입니다.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소무화 9번째 시간으로요. 목욕하던 소년이라는 내용입니다. 강에서 목욕을 하던 한 소년이 발이 닿지 않는 깊은 웅덩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허우적대던 그 소년은 마침 그 곁을 지나는 사람을 보고 다급하게 구해달라고 외쳤지만 그 사람은 구해주기는커녕 함부로 강에 들어간 소년의 부주의를 꾸짖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애타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저씨, 꾸중은 나중에 드릴 테니까 지금은 우선 저부터 구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원저에서의 풍자 내용은 도움이 없는 충고는 의미가 없으며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한번 통찰을 해볼까요? 비만과 생활습관병, 흔히 성인병이라고 말하는 당뇨나 비만,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요. 이러한 생활습관병의 악화를 과연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법률 용어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얘기가 있어요. 남에게 피해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쩌면 다분히 고의성을 가지고 저지르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말할 수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서 누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과속으로 몬다거나, 두 번째 예로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집에 방화를 하는 사람이 화재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이웃, 가령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이 계신다거나 이런 걸 알면서도 알리지 않는 행위. 왜냐하면 이건 단순 방화죄를 떠나서 화재로 인해서 피하지 못하면은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살인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강조에서는 좀 비약이 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 건강과 영양의 개념이 없는 아이들에게 본능적으로 유혹에 약한 음식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급하는 행위까지 좀 포함시켜보면 어떨까요? 다시 우화로 돌아가서 행인이 마침 근처에 있는 구명복이나 구명 튜브 등을 소년에게 던져가지고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꾸중만 하다가 소년을 구하지 못하거나 또는 못 본 채 하고 지나쳐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죠. 우리는 가끔 비만한 사람들을 보고 체중 또는 체형 관리를 잘못했다고 흉보기도 하고 그를 또는 그녀를 태만한 사람으로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비난을 받아서 마땅이란 말도 그렇지만 비난받을 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가령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비만의 부작용으로 생활습관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이 시작되었고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고, 게다가 생활습관병이 초래하는 부작용인 뇌졸중, 동맥경화 등의 징후가 오기 시작했는데도 병원은 고사하고 증상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음식물에 오히려 더 탐닉하는, 빠져드는 경우라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비난 이전에 때로는 정신과 치료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또는 가치 판단이 미숙한 어린아이들을 보고
의지력 부족이나 결단력 부족으로 비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방비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본인에게 해가 되는 먹거리에 공습, 갑자기 예기치도 않았는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덤벼드는 거, 그런 피해를 받는 걸 공습이라고 그러죠. 비행기 공습하고 좀 틀립니다. 이럴 경우에 비만이나 체중관리 실패 등을 갖다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데는 좀 문제가 있겠죠. 책을 통해서 과거에 과거 국외에 다른 외국에서 모 지역에서 정부에서 무상으로 풍족하게 지원해주는 달콤한 주스나 청량 음료 등을 부족함 없이 마시게 된 까닭에 비만의 무방비로 노출된 어린아이들의 문제점을 추적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음료 외에도 각종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 정크푸드, 맛은 있지만 중독되기 쉽고 자주 섭취할 때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고열량으로 살이 찌기 쉬운 음식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뭉뚱그려서 정크푸드,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사실 정크푸드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음식들을 사실 건강에 좀 안 좋은 음식들을 원하는 만큼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무료 쿠폰까지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 어린아이들한테. 그리고 이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할 때 직접 음식을 만들어줄 상황이 안 되는 부모들이 원할 때마다 아까 언급한 음식들을 갖다가 제공해 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과연 이 아이가 균형 잡힌 식단을 기반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원한다고 그냥 수시로 무조건 조금이라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하게 본인 편한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거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릴 때 길든 식습관을 나이 들어서 갑자기 고치기 힘들죠. 당국이나 부모들이 전혀 영양이나 식습관에 관한 생각 없이 선의로 쿠폰 또는 음식물을 주었다고 해도 아이들이 비만 등으로 건강이 나빠지면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장기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크죠. 그런데 하물며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를 알고도 할 수는 있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만약에 또는 조금 힘들다는 이유로 묵인, 방조했다면 당장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도 당연히 나중에 도의적인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가족관계나 조직관계로 확대해서 한번 비약해서 생각해보죠. 식구 중에 한 사람만이 비만 또는 당뇨 혹은 전 단계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과연 늘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만을 위해서 따로 식단을 구성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이른바 혈당 폭풍을 불러일으킬 만한 음식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직은 별 문제 없는 대사증후 같은 게 없이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식구들하고 똑같이 비슷한 양으로 먹기도 힘듭니다. 이럴 경우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혹은 식단을 미리 공유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섭취 가능량을 따져보고 조금만 먹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비슷한 음식을 놓고 따로 먹거나 가령 백미와 현미를 구분해서 놓는다거나 부드러운 빵과 식이섬유가 많은 거친 빵 가령 국수 같은 경우는 쫄면, 가락국수면, 소면 이런 거 대신에 상대적으로 꼬시래기 국수, 곤약국수, 해초국수 지난번에 말씀드린 꼬곤해 그 다음에 일반 쿠키 그 다음에 당질이 낮은 단백질 쿠키 또는 콩비지 쿠키 단백질 바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식단을 짜보는 것도 좋겠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회식에 빠질 수도 없고 간식 시간에 빠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미리 본인의 상황과 의지 그리고 습관에 대해서 미리 선포를 하는 게 좋겠죠. 선포.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들도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을 것이고 우격 다짐으로 권하지도 않을 겁니다. 뭐 저 사람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겠죠.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줏대를 보이면서 소신을 보이면서 기술적으로 즐기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죠. 예전처럼 천년 만년 살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비아냥 같은 거, 예전에 꼭 그러진 않았겠지 모르겠지만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먹방의 홍수 속에서도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바뀌었고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밥에 돌이 많아도 돌보다는 쌀이 많다라는 긍정의 마인드로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실 제 강의는 늘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밋밋하기도 하고 늘 같은 얘기 갖다 반복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 들으시면은 조금 더 체질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처음 말씀드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께 좀 소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대증요법. 주로 대증요법은 그 증상만에 대해서 그것만을 위주로 치료하는 것들이죠. 대증요법과 근원요법, 병의 근원을 따져가지고 치료하는 방법. 주로 식이요법이 되겠죠. 대증요법이 보통 병원 같은 데서 하는 거면 이런 대증요법과 근원요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이소부와 10번째 이야기 북풍과 태양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